자, 모두 집중! 지금부터 여러분의 학점을 A+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굳혀줄 알고리즘 특강, 그중에서도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는 근사 알고리즘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MP 하드 문제. 예를 들어서 시간 복잡도가 5의 2의 2인 문제가 시험에 떡하니 나왔어요. 제한 시간은 50분. 자,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그냥 불가능해요. n이 한 30 정도만 돼도 우리 우주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가 계산해야 할지도 몰라요. 시험지 붙잡고 밤새 울어봤자 답은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똑똑한 컴퓨터 과학자들이 뭘 만들었냐? 바로 이 근사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완벽한 100점짜리 정답, 우리가 최적해라고 부르는 걸 찾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잖아 하는 한 90점짜리 답을 대신 미친 듯이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타협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내용들입니다. NP-하드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근사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지는 어떻게 재는지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예제죠. 정점 커버랑 웹하너 문제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낼 겁니다. 마지막에 증명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 파트는 그냥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최적해를 포기하고 이 골치 아픈 근사 알고리즘을 배워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강사, NP-하드 문제의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간, 전문 용어로 다항 시간 안에 풀어야 해요. 근데 완벽한 최적해를 찾으려면 지수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근사한 해를 빠르게 찾는 겁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한다. 이게 바로 근사 알고리즘의 철학인 셈이죠. 자, 그럼 충분히 좋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 알고리즘은 왠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학점 바로 C+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해요. 그 척도를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사 비율, 보통 그리스 문자 로라고 읽습니다. 이 공식이 뭐냐면 내 알고리즘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짜 정답보다 몇 배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라는 걸 보증해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거예요. 자, 이 식의 의미를 우리 조교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볼까요? 네, 교수님. 여기서 보이는 대문자 C는요. 저희가 실제로 코드를 짜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값, 그러니까 우리 근사 알고리즘이 찾아낸 해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C*, 즉 C는요. 10만이 아는 완벽한 정답,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의 비용을 말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NP-하드 문제에서는 이 C*를 직접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로는 바로 이 두 값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구한 C를 아무도 모르는 C*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알고리즘 성능의 상한선, 즉 근사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만약에 이 로 값이 2가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 알고리즘이 찾은 답 C는 최악의 경우라도 완벽한 답 C*보다 기껏해야 2배 나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쓰면 C가 이 C*보다 성립하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강의 절반은 따라온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실전 예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NP-하드 문제의 대표 주자죠. 바로 정점 커버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정점 커버 문제를 푸는 근사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하고 좀 무식해 보일 정도로 탐욕적이에요. 논리는 딱 이겁니다. 아직 처리 안 된 간선이 남아있어? 그럼 아무거나 하나 집어. 그리고 그 간선의 양쪽 끝에 있는 정점 2개를 모두 정답 집합에 넣어버려. 이게 다예요. 이렇게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알고리즘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따라가면서 직접 정점 커버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4번 라인을 보면 임의의 간선을 하나 고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B, C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5번 라인, 이 간선의 양끝 정점인 B와 C를 우리의 정답 집합 C에 추가합니다. 현재 C는 B, C가 됐네요. 다음 6번 라인입니다. 방금 선택한 B와 C에 연결된 모든 간선들은 이제 다 커버가 됐으니까 그래프에서 지워버립니다. 자, 이제 남은 간선들 중에서 또 아무거나 하나. 여기서는 E, F를 골랐네요. 그리고 똑같이 E와 F를 C에 추가하죠. 현재 C는 B, C, E, F가 됐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E와 F에 연결된 간선들을 싹 다 지우고 남은 간선 중에 이번엔 DG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D와 G를 또 C에 추가해요. 이제 C는 BC, EF, DG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남은 간선이 하나도 없죠? 그럼 while 루프가 끝나고 알고 시점이 종료됩니다. 우리가 찾은 최종 정점 커버는 B, C, E, F, D, G. 총 6개의 정점이네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게 모든 간선을 다 덮는 정점 커버인 건 알겠는데요. 혹시 이게 최적일까요? 왠지 더 적은 수의 정점으로도 모든 간선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그래프의 최적해는 B, D, E, F처럼 4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알고리즘은 6개를 찾았죠? 최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간선을 커버하는 유효한 해를 아주 빠르게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충분히 좋은 해인지 바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 100%입니다. 어프록스 버텍스 커버 알고리즘이 E-근사 알고리즘임을 증명하시오. 이 문제를 못 풀면 A+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증명은 딱 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첫째, 우리가 찾은 해 C의 크기, 즉 C를 다른 변수로 표현할 겁니다. 둘째, 10만이 아는 그 최적해 C스타의 크기가 우리가 선택한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등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2개를 합쳐서 최종 결론을 딱 하고 도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A를 우리 알고리즘이 반복문 안에서 선택했던 그 간선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합시다. 아까 예제에서는 BC, EF, DG 이렇게 3개를 골랐죠? 그럼 A는 3입니다. 우리는 간선을 하나 고를 때마다 양쪽 끝에 있는 정점 2개를 꼬박꼬박 C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정점 커버 C의 크기는 우리가 선택한 간선의 개수 A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즉, C는 2 곱하기 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해의 크기는 결국 우리가 몇 번이나 간선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군요. 간선을 3번 골랐으니까 정점은 6개가 된 거네요. 두 번째 핵심, 이게 이 증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른 간선 집합 A에 속한 간선들은요, 서로 겹치는 정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간선을 하나 고르고 나면 그 정점에 붙은 다른 간선들을 싹 다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자, 최적 해시 프라임도 결국은 정점 커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A에 있는 이 간선들을 전부 커버해야만 하겠죠? UV라는 간선을 커버하려면 U를 포함하든 V를 포함하든 최소한 하나의 정점은 C'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A에 있는 간선들은 서로 정점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C'은 A에 있는 간선 하나당 최소 하나씩의 정점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적해의 크기 C'은 우리가 선택한 간선의 개수 A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C' 절대값은 A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아하! 우리가 고른 간선들은 서로 독립적이니까 아무리 완벽한 최적의 답이라고 해도 이 간선들을 다 커버하려면 최소한 간선의 개수만큼의 정점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두 조각을 합치면 증명 끝입니다. 자, 보세요. 핵심 1에서 C는 A라고 했고 핵심 2에서 A는 C스타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이 두 식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C는 2A이고 A는 C스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A는 2C스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최종적으로 C는 2C스타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찾은 해의 크기는 최적해의 크기보다 최대 2배를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알고리즘은 근사 비율이 2인, 즉 2-근사 알고리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박수! 시험에 나오면 이 세 줄만 정확히 쓰면 그냥 10점입니다.
좋습니다. 정점 커버는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산이죠. 바로 외판원 문제,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TSP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역시 아주 유명한 NP 하드 문제입니다. 모든 도시를 딱 한 번씩만 방문하고 처음 출발했던 도시로 돌아오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죠. 당연히 이것도 최적화를 구하기 힘드니 근사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TSP를 위한 근사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입니다. 정점 커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명확해요. 첫째,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트리 MST를 구합니다. 둘째, 그 만들어진 MST를 가지고 전이순회, 프리어덜 트래버설이라는 걸 합니다. 셋째, 순회한 순서대로 정점들을 그냥 쭉 연결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근사 경로가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A는 모든 도시가 서로 연결된 완전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1단계 프림 알고리즘이나 크로스칼 알고리즘 같은 걸 써서 B와 같은 최소 신장 트리를 먼저 만듭니다. 모든 정점을 포함하면서 간선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만드는 거죠. 2단계, 전위 순회입니다. 루트를 A라고 정하고 이 트리의 모든 가장자리를 따라서 깊이 우선으로 탐색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화면에 보이는 주황색 경로를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A에서 시작해서 B, C, H까지 쭉 들어갑니다. 막다른 길이니까 다시 돌아 나오죠. C로, B로, A로. 그런 다음 아직 방문 안 한 D로 갑니다. 이어서 E, F, 다시 돌아 나와서 G. 모든 탐색이 끝나면 출발점 A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이 경로가 바로 워크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워크를 따라가면서 각 정점을 맨 처음 방문하는 순서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낸 순서가 바로 A, B, C, H, D, E, F, G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용할 경로의 뼈대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방금 얻은 방문 순서 리스트 있죠? A, B, C, H, D, E, F, G. 이 순서대로 정점들을 쭉 연결하고 마지막에 G에서 출발점 A로 돌아오는 간선만 딱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밀턴 순환 경로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알고리즘이 찾아낸 TSP의 근사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알고리즘 역시 2- 근사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찾은 경로의 총 길이는 실제 최단 경로의 길이보다 절대로 2배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증명 과정은 정점 커버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TSP 근사 알고리즘도 2- 근사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하고 머리 아픈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 한 장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배운 2가지 핵심 문제입니다. 조교,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네, 정점 커버 문제는 어프록스 버텍스 커버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근사 비율은 2입니다. 외판원 문제, 즉 TSP는 어프록스 TSP2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이 또한 근사 비율이 2입니다. 좋습니다. 이 표만 외워도 객관식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점 커버의 2- 근사 증명 과정은 서술형으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TSP에 대해 오늘 배운 어프록스 TSP 투어 알고리즘이 2- 근사 알고리즘임을 증명하시오. 스스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증명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근사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